오늘은 국회를 뒤흔든 검찰 수사 결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국회에 태풍을 몰고 왔는데 여야 의원 28명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소했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를 놓고 이틀간 계속됐던 여야의 극단적 대치. 망치에 쇠 지렛대까지 동원한 집단 충돌의 결말은 여야 현역 의원들의 무더기 법정행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우선 황교안 대표가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안과 출입문을 가로막고 법안 접수를 막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으려고 의원실을 점거한 민경욱, 김정재, 정가균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 간다 왜? 그냥 저기 경찰 불러.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 등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의원 10명을 포함하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국회의원 23명이 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야당 의원이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현역 의원 무더기 기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된 가운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국회법 위반죄로 기소된 야당 의원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오늘 기소된 의원 수가 23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의 타격이 큽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기소됐는데 500만 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혐의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입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회의장 점거를 못하니까. 회의장 옆 공간을 점거했다.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인 국회법은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황 대표의 경우 4월 총선과 2022년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소된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또 정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투쟁을 이끌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공동감금, 공동퇴거 불응 등이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했고 한국당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오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건 구색 맞추기라는 겁니다. 마침 이들이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라 보복용 기소라는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폭행입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회의실과 의안과 진입을 가로막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폭행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되고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선거 출마를 못할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한국당 기소와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혐의를 부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자기적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기소된 의원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주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라
보복성 기소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사람들을 보복적으로 기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실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각각 5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의원직은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충돌 당시 이 모습 기억나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이미자 의원의 얼굴을 만졌다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공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장실을 나서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야당 의원들이 막아섭니다.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두 팔을 벌려 앞을 가로막습니다. 문 의장이 임 의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잠시 감쌌다가 떼는 행동을 했는데 임 의원은 이틀 뒤 문 의장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문 의장 측은 자해 공갈이라고 맞섰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는 걸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과의 대치 도중 생긴 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생중계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은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문 의장이 사개특위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하고 허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 네. 제 관심은 당시 투톱이었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예요. 이번 총선에도 좀 영향을 받습니까? 네, 한국당 당원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서 당장 내년 총선 공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인데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찝찝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마가 막히는 피선거권 박탈. 네. 예전에도 사례가 좀 있었나요? 그 2013년에 관련법이 제정되는데 아직까지 적용 사례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첫 적용이니까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첫 사례라서 좀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내린다면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두 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두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 충돌을 지휘했던 당 지도부가 유력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처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돼도 같은 입장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 재판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요. 불법 정치 자금을 쓴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판결도 늦어도 2년 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상당히 부담 가는 상황이 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훈 기자였습니다.